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 사연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연 들어보시면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기분이 묘했던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했고 나름 마이웨이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또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옆집 가정을 깨부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정말 평범하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회사 직장이 이동되면서 신혼 때부터 쭉 살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와 유치원 적응 잘했고요. 전에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새로운 곳은 지어진 지 2년이 된 비교적 신축 아파트에 속했습니다. 아이들도 신도시 분위기를 참 좋아했고 여러 가지로 만족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저보다 2살이 더 많은 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였고 딸이 저희 둘째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등원시키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저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에는 공방을 열어 클래스 진행도 했지만 서너 개의 쇼핑몰의 제안으로 입점이 되어서 꾸준하게 수입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일이라 한꺼번에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없고 딱 정해진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굴곡 없는 고정적인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키우고 집에서 일하게 되니 마음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긴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논다고 절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옆집 언니와 몇 번 얼굴 보고 인사하다가 저희 집에서 차 한잔하게 되었고 마침 언니 딸 생일이 코앞이라 제가 만든 리본, 머리띠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거라 마음에 들진 모르겠지만 요즘 딸 엄마들에게 인기가 있는 디자인이라 드린다 했죠. 엄청 좋아하면서 가져가고 다음날 등원할 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아이를 보니까 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쁜 리본과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아도 저는 딸이 없었으니까요. 언니는 발이 아주 넓은 편이었어요. 언니 집에는 가끔 사람들이 모였고 저도 한 번씩 초대해 주어서 동네 친구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해서 매번 가지는 못했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한 번씩 참석했고 저희 집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점심 식사 겸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분들께서 저희 집 예쁘다 칭찬해 주셨는데 별게 있을까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한 것뿐인데요. 그분 중 3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셨고요. 그날 메뉴는 마약김밥이었고 저희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쿠키도 많이 넉넉하게 구워서 후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간식 같은 건 직접 만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쿠키가 맛있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있는데 그 언니가 얜 손재주가 있나 봐. 집에서 리본으로 머리띠 같은 것도 만들 줄 알아. 딸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재주 두었다가 어디에 써먹겠어? 안쓰럽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집에서 만든 게 재미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때까지 저에 대해 딱히 물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직업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날 말하게 되었어요. 이런 걸 만드는 게 제 일이라고. 집에서 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액세서리인지 보고 싶다 하셔서 조심조심 하는 마음으로 제 작업실을 슬쩍 보여드렸어요. 가격들을 물어보셨고 하나하나 설명드렸죠. 딸을 가지신 분들께서 여러 개 챙기시면서 계좌로 보내주신다 하셨고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셨죠. 옆집 언니도 그날 2개를 가져가셨는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등원시키고 톡으로 계좌 보내드릴까요? 했더니 깜빡 잊었다 하시면서 입금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언니가 친구 집을 방문한다거나 어디 갈 때 빈손 들고 가기 민망하다며 제가 만든 물건을 사가기 시작하였고 돈은 조금 늦긴 했지만 꼬박꼬박 입금이 되어서 별 말을 하지 않았고 언니 통해서 여러 명이 주문하기도 했었지요. 고맙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쇼핑몰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시간에 맞추어 만들어둔 물건들이 훅훅 빠지니까 다시 급하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한두 개는 금방이니 별말 안 했지만 10개 이상씩 사게 되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이러이러하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했지요. 좀 삐지셨나 봐요. 부업한다길래 도와줬는데 주기 싫으면 싫다 하지 핑계대는 것 아니냐 하시길래 오더 받은 개수랑 이런 걸 좀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많이 버냐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걸 뚫어져라 보면서 동업하자고 하시네요. 자기가 미술 전공해서 이런 감각이 좀 있다고 자기가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익을 5대5로 나누자 합니다. 본인도 놀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요. 에이, 언니 눈엔 이게 노는 걸로 보였나 보다. 보기보다 쉽지 않아요. 언니, 그리고 저는 이게 제 비즈니스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이런 거 동업하다가 잘못되면 사람 잃는다 하던데 그럴 일 만들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그런가? 하면서도 잘난 척하지 말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다 별로라고 자기 말 들으면 더 잘 될 텐데 답답하다 하였지만 왠지 이 이야기를 더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저를 설득해 보려 하다가 삐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배워보겠다고 하는데 참 무언가 치사한 느낌을 받았지만 해보라고 했지요. 다행히도 저에게 배운다고 하지는 않았네요. 남편이 옆집에서 똑같은 일을 시작한다 하는데 이걸 맡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냥 내비두래요. 그냥 응원한다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너무나 가볍게 내린 결정인 것 같다면서 원래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 수익이 꽤 나온다니 이제 배워보겠다며 덤벼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되는 사업도 아니고 분명 혼자 한다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폭삭 주저앉을 것 같다고 저의 몇 년간 노하우를 확 뺏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일이 아니지 않냐고 대신 앞으로 상대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계속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 한 것도 없고 또 유치원에서도 반이 다르니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두어 달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게 쉬운 게 뭘 배우러 다닌다며 더 바빠 보였거든요. 그 언니 인스타에 엄청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작업실만 으리으리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이제 배운다는 사람이요. 그리고 직접 만든 것 같아 보이는 상품들도 참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헐,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선물해준 그것도 중간에 있었어요. 참 기분이 묘했는데 아이고 한 개 가지고 저러는 거 그냥 애교로 봐주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 섞고 싶지 않았고요. 또 한 번은 유치원 여자아이들에게 핀을 하나씩 선물했더라고요. 말하자면 홍보였죠. 그런데 리본만 좋은 걸 사용했고 매듭이 너무 세게 되면서 모양이 비뚤어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전 클래스를 열었을 때 가끔 보던 초보분들의 작품과 비슷했어요. 저한테 예쁘지 않냐고 자기 실력 좋지 않냐 대박나지 않겠냐 하면서 대놓고 물어보는 언니에게 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겠죠 하고 스쳐 지나갔네요. 속마음이 들킨 것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대고 거봐 내 말 들으라 했잖아.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픈가 봐?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런데 이 언니는 모르나 봐요. 그때 함께 저희 집 왔던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언니 작품 짜증난다며 게다가 강매를 시킨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정기적인 매출이 있는 게 아니니 매번 수입이 생기긴 당연히 어려웠겠죠. 어느 날 옆집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조금 더 심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웬걸 불통이 저에게까지 번졌네요. 초인종 소리가 엄청 나는데 저희 부부는 다투더라도 아이들 잘 때 따로 한다거나 되도록 피하는데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얘가 그랬다며 얘가 시킨 거라며 문을 여는 저를 밀치고 남편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와 제 작업실 문을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대체 무슨 말이냐. 아이들 보고 있는데 언성 좀 낮추고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좀 상황을 보라 했더니 왜? 애가 보면 민망하니? 그럴 일은 너는 왜 하니? 하는데 흥분된 상태의 그 여자는 어떤 말을 들을 멘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퇴근한 저희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놀래서 어떤 경고 없이 경찰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고요. 저희 남편은 사전 경고라는 게 없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무슨 기회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옆집 언니 남편은 공무원인데 경찰을 부르는 소리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며 죄송하다고 연신 그러시네요. 아무튼 다음 날 주말인데 남편분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이 언니가 신혼 때는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사기를 당해서 1,000만 원을 잃었고 그때는 남편이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사기를 당했으니 본인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대요. 그리고는 도박에 손대다가 걸리고 언니가 관리하는 적금 통장 깨서 주식하다가 재미를 봤는지 남편 몰래 집 담보로 대출받아 몽땅 주식에 투자했나 봅니다. 근데 결국 다 날려버렸나 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려 했는데 장인 장모님이 통사정하시며 원래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노는 물을 잘못 만나서 그런다며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라며 지금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주신 건 아니고 전세요. 언니도 한동안 마음 잘 잡고 사는 줄 알았고 별탈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서 작업실을 으리으리하게 꾸몄고 문제는 인스타에 자기 작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들을 본인이 파는 것처럼 꾸며서 올렸고 당연히 금방 걸리고 말았나 봐요. 소환장이 집에 왔는데 언니 말이 제가 작업실 꾸미고 본인처럼 하면 월 400만 원 벌 수 있다고 했다네요. 게다가 제가 동업하자고 꼬드기고 사업 자금을 위해 투자하라는 말도 했었다고 들었대요. 애기 엄마가 혼자 하는 일 왜 우리 와이프에게 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투자는 대체 무슨 말인지 듣고 싶었다 했지요. 그 자리에서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있는 앞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언니에게 작업실 꾸미고 나처럼 하라고 했냐고. 분명 나랑 동업하자고 조른 건 언니였고 나는 하지 않겠다 했고 언니가 치사하고 욕심 많다며 본인이 혼자 알아서 잘한다 하지 않았냐 했더니 남편분 얼굴 빨개지시고 언니는 작업실 보여주는 게 자기처럼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거 적은 노트를 자기가 몰래 봤는데 월 400만 원 넘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 400만 원 받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동업할 때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재능을 보이면 제가 배 아파하고 통제 안 될까봐 막은 거 다 알고 있다며 대체 왜 그랬냐. 그러니 자기가 작업실 꾸민 거 아니냐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 왈. 우리 와이프 작업실 새로 한 거 아니고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이민 가실 때 다 중고로 헐값에 넘겨받았고 좀 비싸 보이는 건 클래스 학생들에게 받은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언니 남편분께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 말만 믿고 몰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언니가 갑자기 막 울면서 남편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얘가 다 시킨 거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말씀은 집에 가서 하시고 내 와이프가 동업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머니랑 하자고 했을까요? 언니 남편분은 그렇게 이혼하자 하시고 합의 안 하면 소송하겠다 하고 집을 나가셨다 합니다. 언니는 몇 번 저희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본인이 남의 작품 도용한 것에 대한 합의금을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짓 하려고 하면 전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일에 경찰분들 불러서 참 죄송했어요. 그런데 제 선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결국 언니는 이사를 갔는데 이혼 소송 진행되는 중이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체통에 남의 가정을 깬 년이라는 메모지가 몇 번 발견되었는데 마음이 사실 개운하진 않아요. 제가 아니어도 헤어질 사람들이었겠지만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메모가 2번 연속된다면 이것도 신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남의 가정을 깬 옆집 여자의 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 사연 또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사연이었고요. 2번째 사연으로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되었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기쁘고 좋은 하루 되세요.